교재로 저기 25페이지 피면 되겠다. 25페이지 생명체 구성 물질의 다양성. 자, 여기서 생명 파트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 25페이지. 자,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뭐냐, 이제? 뭐 뒷장에도 나오지만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우리 사람이 생명체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 그랬지? 물이야, 물. 그지?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단백질이라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이 지질이라는 물질이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무기질 또는 무기염류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핵산,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그 비율은 이제 이런 순서가 돼. 너는 왜 이제 와? 학교 갔다가 왔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너 오늘 원래 일찍 오기로 하지 않았어? 일찍 오는 건 고사하고 지금 수업 시간이 30분이 넘어가는데 늦게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일단 빨리 앉아. 좀 이따 얘기해. 자,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런 애들이 있어. 우리 사람 생각하면 돼. 내 몸의 대부분이 물이야. 뭐 부위마다 조금 비율은 다를 수 있는데 몸 전체로 보자면 이게 한 66% 정도 차지한다 보통 이렇게 나오고요. 뭐 부위에 따라서 이게 80%가 넘어가는 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백질이 뭐 한 13, 14% 정도,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고, 얘도 비슷합니다. 얘가 좀 더 많거든. 뭐 한 16%, 얘가 한 13%. 뭐 비율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선생님도 지금 아리까리한데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 있지, 얘네들.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지질이라고 하는 거, 핵산이라고 하는 거,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 25페이지야.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특히 이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이런 거 굉장히 필수적인 물질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바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른바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 탄소화물. 탄소화물. 자, 탄소화물이라는 게 뭐야? 니네 뭐 앞에서도 화합물 얘기는 잠깐 언급이 됐다만 기본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화합물이지. 자, 탄소라는 원소를 중심으로 수소나 산소나 질소나 뭐 여기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통틀어서 탄소화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론 대부분은 물이긴 하지만 물을 제외한 것들 중에서 주요한 물질들은 다 탄소화물이다 이거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탄소화물 나오지.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뭐 많아. 뭐 인, 뭐 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통틀어서 탄소화물이라고 한다. 그죠? 물론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탄소화물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플라스틱도 대표적인 탄소화물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 너희 여학생들이 신고 다니는 스타킹도 물론 그건 이제 합성섬유라고 표현하지만 그것도 탄소화물이야. 뭐 탄소화물이 아닌 걸 찾기가 사실 어렵지. 뭐 이 책상에 있는 이 나무들도 사실 탄소화물이라고 봐야 되고, 탄소화물.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과 같은 탄소화물들이 바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그래서 어떤 생명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탄소화물, 얘네들이 탄소화물인 이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탄소화물이 굉장히 많은 이유, 그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잖아. 자, 그건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이 탄소 때문입니다. 탄소. 탄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물질들이 탄소화물인 거고, 우리 주변에 탄소화물이 굉장히 많은 거야. 자, 그 이유는 뭐냐? 앞에 주기율표에서도 나오지만, 자, 탄소라는 원자는 뭐야? 최각전자가 4개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가 수소나 산소나 질소랑 결합한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공유결합을 할 때 탄소는, 자, 탄소의 뭐 특징? 특징. 일단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럼 방금 전에 했죠. 탄소가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 이런 애들이랑 공유결합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다른 애랑 공유해서 결합을 할 때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결합할 수 있다 그랬어. 그지? 최대 4개 원자. 최대 다른 원자 4개랑 원자와 결합이 가능해요. 뭐 지금 그림에는 예를 들어서 수소랑 결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탄소가 수소 4개랑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공유결합. 근데 알다시피 계속 분자가 만들어지잖아. 우리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 그 분자를 이루는 원소가 달라져도 다른 분자야. 분자가 다르면 성질이 다르거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우리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이렇게 선 하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봐봐. 탄소가 수소 4개랑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리거든.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메테인이라는 분자야. 그런데 탄소는 어쨌든 4개와 결합할 수 있으니까 수소랑만 결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수소와는 수소 3개와 결합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랑 결합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17쪽에는 염소랑 결합할 수 있거든. 아니면 수소 2개랑 결합하고요. 염소 2개랑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아니면 수소 하나와 결합하고 염소 3개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요. 혹은 탄소 하나가 수소 대신에 염소 4개와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 하나가 4개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분자와 이 분자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 다른 거고 다른 거야. 최대 4개랑 결합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진다. 자, 참고로 탄소 하나가 염소 4개랑 결합한 거 이거 아마 들어봤을 걸 니네.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분자야. 그지? 물보다 가벼워서 기름처럼 물에 뜨는 거지, 그지? 하여튼 뭐 사염화탄소. 아, 물보다 무거웠나? 하여튼 뭐 하여튼 이렇게 니네 아마 중학교 때 밀도 배울 때 나올 거야, 이거 사염화탄소라는 게. 그래서 최대 4개 원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 자, 탄소는 특히 탄소끼리 결합을 해요. 이게 중요한데 탄소가 탄소끼리 결합을 해요.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무한히 결합할 수 있어. 탄소 원자끼리 계속 지들끼리 계속 공유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거의 무한대 가까워. 여기 봐봐.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공유전자쌍 한 쌍을 선으로 그어서 표현한다 그랬잖아. 탄소 이렇게 하나 결합해. 자, 탄소 하나당 최대 4개의 원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이쪽 하나가 탄소랑 결합했으면 어때? 나머지 3개는 다른 원자 결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 해봐. 그 다음에 탄소가 3개가 이런 식으로 쭈루루 결합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 수소나 다른 원자 결합할 수 있어. 4개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할 수 있다. 계속 결합할 수 있어. 탄소 원자가 계속 지들끼리 계속 공유 결합해 계속 길어질 수 있다고.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탄소가 여러 개가 쭈루루루 이어져 이걸 탄소 골격이라 그래. 그러니까 탄소끼리 결합할 때는 그 탄소 골격의 길이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어. 게다가 이렇게 쭈루루 이어지잖아?
그 구조도 되게 안정해. 그러니까 탄소 골격의 길이가 계속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큰 분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거지. 큰 분자. 우리 다른 말로 이제 고분자라고 하거든? 고분자를 만드는데 유리하다 이 말이야. 알겠어?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탄소끼리 결합을 하는데 봐봐. 이렇게 일직선으로도 쭈르륵 결합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탄소 골격이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양. 다양한 모양. 자, 잘 봐. 지금 얘처럼 탄소가 이제 여러 개가 쭉 결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만약에 해봐. 탄소가 5개가 쭈르르르 이렇게 결합해.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 이제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결합한다고 쳐. 그럼 이렇게 길게 이어졌지. 탄소 골격이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졌지. 이런 걸 무슨 모양이라고 하면 사슬 모양이라 그래. 사슬 모양. 자, 그런데 똑같이 그 탄소 골격을 이루고 있는 탄소가 5개일 때, 잘 봐. 탄소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어. 탄소는 똑같이 5개야. 근데 다만 길게 이어진 거 중간에 마치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온 것처럼 돼 있지. 이거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 그래.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그 다음에 탄소 5개가 꼭 이렇게 일직선으로 사슬 모양으로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봐봐. 이런 식으로 고리 형태로 또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 경우에 이제 약간 오각형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 고리 모양이라 그래. 그럼 봐봐. 야, 지금 얘나 똑같이 탄소가 5개고 주변에 이제 전부 수소만 결합한다 그러면 얘는 수소가 12개가 결합할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얘도 12개 결합하지. 근데 모양이 다르지. 똑같이 수소만 다 결합해 있어. 근데 모양이 다르지? 그럼 이거는 얘네 성질이 달라. 분자가 달라.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12개가 결합하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수소 11개의 염소가 하나 결합할 수도 있고 수소 10개의 염소가 2개 결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거마다 또 다 분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양도 다양하고 거기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 수도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분자 또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탄소 골격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또 만들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우리 앞에서 얘는 자,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 하나 그은 게 공유전자쌍 한 쌍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이렇게 공유전장이 한 쌍인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 내가 단일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어. 자, 탄소 원자끼리는 이렇게 단일 결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탄소 원자끼리 있지. 다양한 결합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가 2개가 결합을 하는데 얘네끼리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에 이렇게 수소가 결합하겠지? 그런데 탄소 원자 2개가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 사이에 이중 결합도 할 수 있어. 이중 결합을 하면은 이제 각각의 탄소 옆에는 2개만 더 결합할 수 있어. 탄소 원자 2개가 결합할 때 얘네끼리 3중 결합도 할 수 있는 거야. 자기들끼리 결합할 때 단일도 할 수 있고 이중도 할 수 있고 삼중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탄소 2개가 서로 단일 결합했느냐, 이중 결합했느냐, 삼중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결합할 수 있는 원자수가 달라지거든? 그럼 또 거기에 마찬가지로 수소가 몇 개고 다른 애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또 다 달라져. 그래서 탄소 원자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또 그 자체로 다양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구조도 되게 안정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그래서 자 다양한 모양과 구조 만들 수 있고요. 걔네들 사이 이중 결합도 할 수 있고 삼중 결합도 할 수 있고 단일 결합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원자 결합할 수 있고 탄소의 결합 사이로 자 무슨 얘기냐면 해봐. 탄소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탄소 2개가 이렇게 이중 결합을 했잖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 각각의 탄소 옆에 2개만 더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수소가 결합이 돼 있다고 해봐. 근데 내가 여기다 어떤 다른 원자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서 여기 하나씩 더 결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특징 때문에 자 여기 줄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할 수 있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 데 유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주된 물질들, 단백질이니 지질이니 핵산이니 탄수화물이니 하는 얘네들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특히 단백질, 핵산, 뭐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 같은 애들이 이제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고분자 물질 그리고 복잡하고 큰 분자 만드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이 주된 물질들이 탄수화물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26페이지 가서 우리 이제 요거 하나씩 살펴볼 거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아까 쭉 얘기했지. 우리 몸 가지고 생각하면 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주된 물질이 여기 지금 얘네들이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물이라 그랬어. 맞지? 물이라 그랬어. 자, 우리 교재는 없기 때문에 요건 좀 따로 좀 쓰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물이야. 그지? 물은 뭐 H2O 알지? 부위에 따라서 비율의 차이는 좀 있지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럼 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지. 일단 물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 물 분자는 말이야.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겨서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원래 모든 분자들은 분자들마다 뭐가 있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분자 사이 인력이라고 하지. 근데 물 분자는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분자 사이 인력이 좀 세. 특히 여기 보면 물 분자의 수소하고 요 다른 분자의 산소 사이에는 이른바 수소결합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 수소결합. 이게 분자들 사이 잡아당긴 힘 중에서 되게 센 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물 분자 하나당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얘 하나당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끌어당기고 하여튼 되게 세. 이걸 수소결합이라 그래요. 이걸 수소결합.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이라는 액체를 끓이기 위해서는 이 분자들끼리 잡아당긴 힘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은 이른바 뭐야? 비열이 높아요. 혹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래서 좋은 건 뭐지? 이래서 유리한 건 뭐야? 자, 니네 중학교 때 배웠지만 비열이 높다라는 건 뭐야? 가열했을 때. 그죠? 우리가 가열하잖아. 가열하면 이제 이 물 분자들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겠지? 근데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게 세다 보니까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는 어때? 많이 자유롭지가 못해. 그러니까 많이 가열을 해야지만 그만큼 그러니까 더 자유로워지려면 내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가열해야 돼. 즉, 비열이 높으면 잘 안 뜨거워지고 잘 안 식어. 뭐에 유리한 거야? 우리 사람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지? 유리하겠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고1 때는 안 배우지만은 이 물 분자 자체가 약간 극성 분자야. 극성 분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애는 극성 용매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물에 되게 잘 녹여. 다른 물질이 물에 잘 녹아. 다른 물질을 잘 녹인다고요. 잘 녹여.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유리하겠어? 우리 예를 들어 순수물은 아니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이게 주성분도 물이야. 니는 알다시피 혈액이 하는 일이 뭐야? 혈액에 들어있는 뭐 적혈구 같은 애들은 산소를 운반하지만 혈액의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그 혈장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녹아 있어.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뭐야? 영양소들 운반해주지?
그런 거 운반하는데 유리한 거야, 운반.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데 유리해. 물질 운반.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범위는 아마 아닐 텐데 우리 몸 안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세포 안에서 혹은 우리 몸 곳곳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물질 대사.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이니까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물에 녹아서 그 안에서 지들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물질 대사의 매개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니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가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니? 물론 공이 있어야 되지만 공을 찰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든 축구나 농구가 이른바 물질 대사라고 한다면 운동장이 물인 거야. 그래서 어떤 매개 역할을 해준다 하면 또 이렇게 되게. 알겠니?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면 아무튼 우리 몸에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물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운반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어떤 외부로부터, 병원체로부터 각종 세균이나 이런 걸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어. 알겠어? 필기했어? 꼭 필기해놔야 돼. 교재 이제 없으니까. 그럼 이제 물이 어쨌든 그래서 제일 많아. 그지?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재 이제 단백질이 나오는데 조금만 얘기하고, 그죠? 조금만 얘기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백질. 자, 두 번째 단백질. 그죠? 자, 일단 단백질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아까도 이제 탄소 화합물이면서 고분자라요. 고분자 물질이에요. 또는 니네 아마 공부할 땐 또 이런 말 나올 거거든. 중합체라고 나와. 중합체. 중합체죠. 그러면 고분자 물질 내지 중합체라는 거 뭐냐면 그거보다 더 작은 분자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걸 중합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그 분자가 겁나게 큰 놈이 이제 고분자인 거야. 그럼 그 작은 분자를 뭐라 부르냐면 단위체라 불러. 단위체. 그럼 그 단위체라는 작은 분자들이 결합한 걸 이제 우리가 뭐 중합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게 분자가 굉장히 큰 분자인 경우에 고분자 물질이다. 비슷한 의미야. 아무튼 단위체라는 게 결합해서 중합체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분자가 굉장히 큰 경우는 이제 고분자 물질이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그 단위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자고요. 걔네들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어. 자, 기본적으로 탄소화합물이라 그랬어. 자, 탄소에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지. 자, 거기에 이거 꼭 기억해. 질소라는 원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단백질을 따라서 이제 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의 구성원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촌스. 그중에 특히 뭘 꼭 기억해라? 단백질 안에는 결국 질소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단위체가 있다. 단위체가. 자, 그 단위체를 뭐라고 하느냐?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수십,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럼 그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지금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요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있잖아. 우리가 먹은 음식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럼 내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소화시켜가지고 자, 아미노산이라는 게 결합해서 단백질 된다 그랬어. 그죠? 단위체가 결합해서 단백질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면 아미노산을 얻는 거야. 그럼 그 아미노산들을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두 가지인 거야.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있고
우리 몸 안에서 나한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쓰이는 아미노산 20종류가 있습니다. 20종류. 내가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쉴 거야. 그러면 그 아미노산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분자인데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야. 자, 여기다 써볼게.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자, 이쪽에 질소가 있고 질소 옆에 수소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자, 요런 식의 모습이거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R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렇게 하나가 있지. 자,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탄소, 이게 이제 탄소 골격이야. 이게 탄소 골격이고, 탄소 골격에 이쪽으로 질소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부르고요. 여기 마찬가지 요 가운데 탄소 옆에 이렇게 탄소에 산소 수소가 이렇게 이 부분을 카복식이라고 불러. 카복식이. 응? 그 다음에 그 탄소 위에 R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른바 곁사슬이라고 지금 써져 있지. 자, 아미노산이 내가 20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아미노산은 여기는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그 분자가. 여기는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여기 곁사슬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어떤 또 다른 분자가 결합이 돼 있거나 또 다른 원자가 어떤 놈이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 곁사슬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여기만 다르게 생겼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이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데 아미노산이 이제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그지? 결합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잖아? 그지? 그럼 옆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겠지? 자, 이게 같은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있으면 자, 아까 선생님이 이 부분이 이제 카복식이라고 불렀고 이 부분이 아미노기라고 불렀잖아. 맞지? 아미노기라고 불렀어요. 그럼 얘네들이 결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카복식이라는 부분에서 여기 O하고 H, 아미노기에서 이 H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 자, 뭐가 되겠어? H가 두 개, O 하니까 물 분자가 이렇게 돼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탄소하고 여기 질소가 직접 결합을 하게 돼. 그지? 직접 결합하게 돼. 그럼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C가 이렇게 있고 산소가 있고 여기 직접 질소가 이렇게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해. 그럼 옆에 또 그런 식으로 또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돼. 자, 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걸 축합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결국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탈수 축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아미노산 두 분자가 탈수 축합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결합한 부위 여기 요 부분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분자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쭉 이어지면 이른바 이제 뭐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쭉 이어진 걸 이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뭐 단백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폴리펩타이드라고도 불러. 폴리펩타이드. 자, 폴리가 뭐야? 많다는 뜻이야. 졸라 많다는 뜻이야. 폴리가. 그래서
아미노산 분자들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무수히 이어지는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자, 이거 다시 아미노산 두 개가 만나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하는 방식을 탈수 축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결합한 부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르는 거고. 알겠어? 그러면 결국 이 전체는 뭐 폴리펩타이드라고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축합 중합이라고 했지 아까? 만들어진 걸 중합체라고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라는 건 결국 아미노산 중합체야. 알겠어? 아미노산 중합체인 거야. 일단 요거 꼭 기억해.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러면 봐봐.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 이게 A란 아미노산이라고 하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이 결합을 뭐라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 그랬어. 펩타이드 결합. 자, 그러면은 봐봐.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가 있는 거야? 한 개 있는 거야. 아미노산이 세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아미노산이 N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있다? 그렇지. N-1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아미노산 N개가 결합할 때 빠져나오는 물 분자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빠져나온 물 분자는 몇 개야? 물 분자가 하나가 빠져나오고 펩타이드 결합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빠져나온 물 분자 몇 개다? 마찬가지로 N-1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해놔라. 아미노산 N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은 N-1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물 분자는 N-1개가 빠져나오는 거다. 알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아미노산과 같은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전체를 한편으로는 중합체라고도 하고, 그게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 이제 고분자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니네 교과서 보면 나오겠지만 중합체라는 게 뭔지도 알아야 돼. 중합체는 뭐라고?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중합체다. 알겠네? 요거. 근데 이제 보면은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아까 아미노산이 종류가 몇 종? 20종류가 있다 그랬지. 여기 봐봐. 지금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그림 다 넣어놨잖아. 지금 보면 여기 이름들이 뭐 조금 해서 교재에는 보이겠지. 뭐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류신, 이소류신 뭐 등등 이게 다 아미노산 이름인데, 자 지금 보면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부 다 똑같아. 그럼 아까 선생님 여기 R이라고 썼던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위만 다 서로 다 다르지? 그 곁사슬이라고 하는 부위에 어떤 원자나 분자가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산, 단백질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 이제 20종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뭐 굳이 구분하자면 아미노산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물에 잘 안 녹는 아미노산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소수성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친수성이다. 뭐 친수성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요거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요거야.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은 자 누구하고 누구? 두 아미노산이 만났을 때 한쪽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결합한 부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걸 탈수 축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길다랗게 이어진 거고,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데 걔도 일종의 단백질이야. 그죠? 그런데 그 단백질들은
자,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결국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하느냐? 어떤 애들이 결합하느냐?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야 돼.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걔네들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그냥 뭐라고도 부르냐면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부르거든.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봐봐. 아까 얘기했어.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 이렇게 결합을 해. 자, 참고로 아미노산은 이제 우리 20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3개가 결합을 해. 그럼 이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 몇 종류의 단백질 만들어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방금 뭐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의 종류,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면 이렇게 3개가 결합하는 거라면 여기 20종류 중에 하나 올 거 아니야. 여기 20종류 중에 하나 올 거 아니야. 20종류 중에 하나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아미노산 20개 중에 하나고 여기 올 수 있는 아미노산도 20개 중에 하나고 여기 올 수 있는 아미노산도 20개 중에 하나지? 그럼 곱하면 결국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은 몇 개? 20의 3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 나와. 자,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그래서 요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요 밑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밑이고 지수라고 하는 요 밑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뜻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는 결합하는 아미노산의 개수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아미노산이 5종류가 있는데 그 5종류 중에서 이렇게 3개가 결합하면 몇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냐? 그럼 5의 3승 해주면 된다고.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아미노산이 20종류일 때 아미노산 3개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면 이만큼이 만들어진다는 거. 알겠어? 꼭 명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뭐 가지수가 달라지는 것도 있다만 종류가 또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미노산이 어떤 애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뭐가 달라지냐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져.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 구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질이 달라. 그러니까 똑같이 3개가 결합하더라도 예를 들어 AAA라는 아미노산 똑같은 거 3개가 결합하느냐 A, B, A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3개가 결합을 하더라도 걔네들의 구조가 다르다고. 구조가 다르면 성질이 달라. 그럼 다른 종류의 단백질인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단백질의 구조라는 게 나와. 단백질의 구조. 자, 단백질 구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어떤 애들이 어떻게 몇 개가 어떤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국 만들어진 단백질의 구조가 다른 거야. 자, 단백질의 구조 일단 1차 구조라는 게 있어. 자, 말 그대로 가장 간단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아미노산들이 그냥 일직선으로 쭈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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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한다고 치면 아미노산마다 뭐가 달려있다 그랬지? 곁사슬이라는 게 달려있다 그랬지? 그럼 그 곁사슬끼리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가 또 생겨. 그러면 얘네가 단순히 일직선으로 쭈르륵 붙어있으면 1차 구조인데 그 달려있는 아미노산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걔네들이 꺾이거나 그러니까 접히거나 꼬이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면 그런 걸 2차 구조라 불러. 자, 2차 구조엔 두 가지가 있어. 나선 형태를 띠는 게 있고 병풍 형태를 띠는. 그러니까 나선 형태는 이게 길다란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봐봐. 중간중간이 이런 식으로 꼬여가지고 약간 나선 형태를 띠는 거야. 그 전체가. 폴리펩타이드가 그냥 이렇게 일직선이면 1차 구조야. 근데 걔네들이 약간 이렇게 서로 잡아당겨갖고 이렇게 나선 형태로 꼬여 있으면 그걸 2차 구조 중에서 이제 나선 형태다. 베타 나선이라고, 아니 알파 나선이라고 표현하거든. 알파 나선.
좀 이따 그림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던 애들이 약간 병풍 마치 펼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 꺾여 있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거 이제 베타 병풍 구조라고 불러. 자, 여기 그림 봐봐. 그림 보면은 자, 이런 식이야. 봐봐. 여기 지금 요거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아미노산이거든? 아미노산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쭈르르르르 그냥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어져 있으면 이걸 1차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 지금 확대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확대하는 게 요 모습인 거지. 아미노산들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붙어 있으면 이 전체를 1차 구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뭐야? 일직선으로 붙어 있지 않고 그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서로 잡아당겨가지고 약간 나선 형태로 꼬여 있거나 약간 병풍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경우를 2차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선 형태인 경우엔 알파 나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경우엔 베타 병풍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렇게 2차 구조인 애들이 나선 형태로 꼬여져 있는 애를 내가 뭉쳤어.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됐어. 자, 그러면 그걸 3차 구조라고 하는 거야. 3차 구조. 응?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선 형태를 띠는 폴리펩타이드하고 병풍 모양을 띠는 폴리펩타이드가 뭉쳐서 이렇게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 3차 구조라고 한다고요. 3차 구조.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2차 구조를 띠는 애들이 뭉쳐서 덩어리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런 3차 구조를 띠는 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복합체를 만들어. 그거를 4차 구조라고 불러. 4차 구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덩어리 하나가 3차 구조인 거거든? 그럼 그 덩어리진 애들이 이런 식으로 뭐야? 여러 개 모여서 덩어리진 애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큰 복합체라는 걸 하나 만들어. 그럼 이런 걸 4차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혹은 공부하는 단백질 중에는 1차 구조 형태를 띠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2차 구조 형태의 단백질도 있는 거고 3차 구조인 단백질도 있는 거고 4차 구조인 단백질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4차 구조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피가 나면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 더 정확하게는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바로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대표적인 4차 구조를 띠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니네 왜 스테이크 먹으면 특히 니네 그런 고기 구워 먹으면 고기 빨갛게 핏물 나온다고 표현하잖아. 근데 그게 사실 피가 아니거든. 그냥 붉은색을 띠는 육즙이 붉은색을 띠는 거지.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어.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약간 비슷한 건데 그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애는 3차 구조입니다. 요거 참고로 적어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마다 구조들이 다 다르다.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구조로는 3차 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들마다 구조가 다르고 그 구조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성질, 기능이 다 달라져. 그런데 이 구조가 말이야 변해. 자, 뭐에 의해서 변하냐면 열이나 pH에 의해 그 구조가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차 구조 갖고 있는 애를 내가 가열해버리는 거야. 혹은 산성을 띠게 하거나 뭐 염기성을 띠게 중성을 띠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구조가 망가져. 망가져. 자, 단백질은 고유한 구조를 가질 때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봐봐. 헤모글로빈이라는 애는 4차 구조 모습을 띠고 있어야 헤모글로빈이 어떤 성질이 있는 거야. 근데 헤모글로빈에 내가 열을 가해. 4차 구조가 깨지잖아? 그럼 헤모글로빈은 지 기능이 없어져. 성질이 사라져. 변해버리는 거야.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변성이라고 하는 거야. 변성. 자, 꼭 기억해라. 단백질들마다 고유한 구조가 있다. 근데 그 구조는 뭐에 의해서? 열이나 pH에 따라서 구조가 변한다. 구조가 변하면 단백질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이 변해버린다. 근데 한 번 변하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끝이야.
자, 우리 그걸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니네 계란 후라이 생각해봐. 날달걀을 후라이팬에 떨어뜨리면 중간에 노른자가 있고 주변에 우리가 흰자라고 하는 부분이 투명하지. 근데 내가 후라이팬으로 가열하면 어떻게 되지? 거기가 하얗게 변해버리지. 그럼 우리가 흰자라고 부른 부분은 원래 투명한 거야. 근데 열을 가하니까 거기가 단백질이거든. 그게 구조가 변하면서 색깔이 하얗게 변해버린 거야. 근데 내가 불 꺼서 식힌다고 해서 그게 다시 투명해지지 않지. 단백질은 한 번 변성되면 끝입니다. 회복되지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아. 알겠니? 자, 근데 뭐에 의해서 변성된다? 열이나 pH에 의해서. 열이나 pH에 의해서. 알겠어?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그럼 그런 단백질들이 그럼 어떤 일들을 하느냐? 우리 몸 안에서 이런 다양한 구조를 갖는 단백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돼. 자, 단백질 기능.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도대체 어떤 부위가 단백질이냐를 알면 단백질의 기능을 쉽게 알 수 있거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이게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된 부분 어디 있을까? 자, 니네 머리카락 단백질이야. 그지? 머리카락 태우면 고기 굽는 냄새 나거든. 그 다음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선생님처럼 나이 들수록 이제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근육. 당연히 대표적인 뭐야?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던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거, 피 속에 들어있는 거.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없애는 애들이 있어. 이른바 항체라고 해. 자, 이것도 단백질이야. 그 다음에 지금 너희 나이 때 왕성하게, 물론 내 몸에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만 니네 나이 때 왕성하게 나오지 호르몬. 그지? 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키가 크고 살이 찌고 하는 거잖아. 이른바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호르몬은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사실은 단백질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이거를 알면 우리 기능도 알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어떤 기능이 있느냐? 자, 생각을 해봐. 뭐 여기 있는 거 먼저 할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 우리 음식 먹으면 소화되지. 니네 중학교 때 배웠지. 이른바 소화효소라는 거 배웠지. 뭐 아밀레이스니, 뭐 트립시니니, 펩신이 하나 배웠잖아. 그 효소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소화효소를 배운 건데, 그 이른바 효소라고 하는 것도 주성분이 단백질인 거야. 맞죠? 그럼 생각해봐, 니네. 항체 무슨 일을 해? 내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결국 단백질이 내 몸을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자,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말고도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산소 운반하잖아. 우리 몸 안에서 뭔가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뭐다? 결국 단백질이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써놨잖아. 방어 단백질. 맞지?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몸 안에서 소화효소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그랬지? 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그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이제 뭐 물질 대사. 그지? 물질 대사 촉진.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카락이나 근육 같은 건 직접적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성분이 또 되기도 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제 담당을 한다 그랬고. 맞지? 그 다음에, 자, 호르몬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야? 우리의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거든. 이거 뭐, 항상성 유지라고도 하지, 항상성. 항상성 유지 또는,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생리기능, 뭐 이것까지 사실은 포함할 수 있는데 생리기능을 조절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주된 성분이기도 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적어놨거든.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단백질의 이름을 몇 가지 좀 니네가 외워야 돼. 지금 여기 지금 나온다만, 응? 자, 예를 들어서 니네 아마 교과서에는
요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의 이름, 케라틴. 이거 좀 외워야 돼, 케라틴. 그 다음에 니네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름이 있거든, 액틴. 뭐 마이오신 이런 거 외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자체가 단백질 이름이니까 요것도 좀 외워놔야 되고요. 알겠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케라틴, 액틴, 마이오신, 헤모글로빈 이런 거는 좀 외워둬야 되고 여기 보면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라는 것도 있죠. 콜라겐. 피부. 그지?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건 이제 콜라겐이라는 또 단백질이 좀 있고요. 뭐 이런 것 몇 개 정도는 여기 보면 나오지?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 액틴, 마이오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피부 같은 걸 이루는 거는 이제 콜라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케라틴이라는 거. 그지? 케라틴. 니네 이거 샴푸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잖아. 그지? 뭐 여기 보면은 뭐 엘라스틴 나오고, 그지? 케라틴 나오고, 다 샴푸 이름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지? 단백질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요거는 꼭 외워놔야 돼. 케라틴, 뭐 액틴, 마이오신, 헤모글로빈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 특히 꼭 명심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몇 개가 어떤 애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고 걔네들마다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핵산이란 놈이 나옵니다. 핵산. 그지? 핵산. 자. 원래 이제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지질이지만 지질은 뒤에 가서 따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핵산이 있어. 핵산. 핵산. 자,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핵산은 두 종류가 있다. DNA라는 것과 RNA라는 거 두 가지가 있어. DNA라는 것과 RNA라는 게 두 가지. 자, NA가 뭘까? 핵산을 영어로 하면 뉴클레릭 엑시드야. 뉴클레릭 엑시드.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뭐야? D와 R의 차이지, 그지? 자, 이른바 이 핵산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핵산도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뭐야? 이른바 고분자 화합물이야. 고분자 물질이고요. 뭐 한편으로 또 중합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다? 단위체라는 게 있다. 맞니? 핵산이라고 하는 애들도 어떤 단위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른바 DNA, RNA라고 하는 핵산이다. 그지? 그러면 자, 그 기본 단위들은 또 마찬가지 뭐야? 원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그래서 핵산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자, 얘도 기본적으로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탄소에 수소, 산소, 얘도 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 들어있습니다. 인.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촌스라고 외우라고 했다면 얘는 촌피라고 외우면 돼요. 촌피. 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 인을 포함하고. 그럼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단위체는 뭐냐? 자, 이른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단위체가 결합해서 DNA가 되고 RNA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핵산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도 두 가지인 거야. D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거야. 자,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잘 봐. 가운데 얘도 하나의 분자거든. 그럼 다시 이게 핵산도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면서 일종의 중합체다. 맞지? 그럼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가운데 오각형 모양의 당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인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염기라고 하는 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분자도 세 개의 분자가 결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1대 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놈을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자, 그런데 해봐. 이게 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지라 그랬지. D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고 RNA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단 말이야.
자, RNA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얘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당이 있어, 당. 그리고 거기에 인산이라는 애가 결합되어 있고, 마찬가지 이쪽에 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염기가.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거야.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 당이라고 하는 놈의 종류가 다른 거야. 왜 DNA의 D냐면 이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라는 애야. 자, 그런데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요 당의 이름이 리보스.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야, 리보. 당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염기라고 하는 게 달려있는데, 염기 지금 이 그림에 나오지만, 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이 염기가 4종류가 있어. 그 4종류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는 거거든. 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있고요. 우리가 줄여서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구아닌이라는 염기가 있고, G, 사이토신, C, 그 다음에 타이민, T란, 이렇게 4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달려있는 거야. 그죠? 당 하나당 염기는 하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이 4 중에 하나 달려있는 거야. 그런데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데닌이란 염기 있고요. 구아닌이란 염기가 있고요. 사이토신이란 염기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보니까 RNA 뉴클레오타이드 염기에는 타이민이란 염기가 없더래.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더래. 유라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질문해 볼게.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토탈 몇 종류인 거야?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종류가 있는 거지. 그치? 얘네들은 똑같은 거잖아. 그냥 이거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염기는 총 5종류가 있는 거지. 다만 DNA는 요렇게 4종류를 갖고 있는 거고 RNA는 요렇게 4종류를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게.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하더라도 인산하고 당은 똑같은데 거기에 아데닌이 달려있느냐 구아닌이 달려있느냐 4종류잖아. 여기도 4종류지. 왜냐면 얘네들은 당은 다르잖아. 똑같이 아데닌이어도 얘는 디옥시리보스, 리보스니까 다르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뉴클레오타이드는 토탈 몇 종류가 있는 거야? 8종류가 있는 거야.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가 있다? 8종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니? 8종류다. 자, 참고로 해봐. 참고로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크기가 좀 커요. 그런데 여기 사이토신하고 타이민, 그 다음에 유라실은 크기가 좀 작아. 그래서 뭐 이거 학교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얘네 크기가 큰 애들은 퓨린계 염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크기가 좀 작은 애들은 피리미딘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니? 염기는 토탈 5종류가 있고 얘네는 크기가 좀 크고 좀 작고. 그럼 어쨌든 자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아까 했던 DNA가 되거나 RNA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니?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특히 이제 DNA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쭈르르 결합해서 DNA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DNA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적인 것만 좀 잘 보면 돼. 방금 얘기했죠, 이렇게.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결합하냐면 요 밑에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 보면 요 인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오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 당이. 여기 이 오각형 모양에서 여기 모서리는 다 탄소가 있다 생각하면 돼. 여기 산소 하나 있고 탄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아무튼 거기서 인산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인산이 당하고 결합하는 거야. 당 위아래 당하고 결합해.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밑으로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또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또 요 인산이 여기 당하고 또 이렇게 결합해. 이런 식으로 계속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서 뭐야? 이어지는 거야. 쭉 이어지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쭈르르르 결합해 길다랗게 하나 만들어지지? 자, 이거 뭐라 부를까? 뉴클레오타이드가 졸라 많이 결합한 거야. 폴리라는 말 쓰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 폴리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알겠어? 그런데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야. 그러니까 여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있으면 맞은편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맞은편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있거든.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있어가지고, 자, 이른바 DNA라고 하는 애는 그 두 가닥이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가닥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으로는 이른바 염기라는 애들이 마주보고 있어. 자, 요 염기 두 개를 우리가 염기쌍이라 표현해. 염기쌍. 알겠어? 염기쌍이라 표현해. 근데 염기쌍들이 그냥 마주보는 게 아니고 이 염기쌍들이 또 마주보면서 서로 이렇게 뭐야? 잡아당겨서 결합을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잘 봐. 요 당하고 인산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안쪽으로는 이른바 염기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바깥쪽을 뭐라 부르냐면 당, 인산, 골격이라고 얘기를 해. 얘네가 바깥쪽으로 보면서 뼈대 역할을 밀어내고 있는 거야. 얘 참고로 이제 여기에 다 마이너스, 띄고 있는 거야. 그럼 니네 알다시피 마이너스 띄는 애끼리 밀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바깥쪽이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고 안쪽으로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서로 또 잡아당겨서 결합하고 있는 거야. 자, 팁을 줄게. 니네 이런 그림 나왔을 때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건 전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라 생각하면 돼. 어떤 그림이 나오든지 분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을 때 실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건 다 공유결합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야. 이런 건 다 무조건 수소결합이라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것도 얘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긴 한데 이 수소결합이라 불러. 그래서 염기들이 마주보면서 뭘 형성한다? 수소결합. 자, 그런데 자, 염기가 아까 네 종류라 그랬잖아. 자, 염기들끼리 마주보면서 잡아당기는 건데 얘네들이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겨. 아데닌이라는 염기는 무조건 타이민이라는 염기하고만 서로 잡아당겨. 혹은 타이민은 아데닌하고. 얘네 둘끼리만 서로 잡아당겨. 그 다음에 구아닌이란 염기는 사이토신이란 염기하고 얘네 둘끼리만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자, 잡아당기는데 봐봐.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지금 여기 그림에 선생님 넣어놨는지 모르겠다만 여기 넣어놨.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 얘가 분자가 좀 크다 그랬죠. 고리 모양으로 두 개가 붙어있는. 이중으로 잡아당겨.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해. 이중결합. 이중결합.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수소결합인데 삼중결합인 거야. 여기 밑에 보면 보이지? 이렇게? 삼중결합?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예. 그럼 봐봐. 여기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여기 안쪽으로 염기들이 쭉 있잖아. 그러면 뭐 이게 생물들마다 다 정해져 있거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 구아닌이야. 여기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뭐 타이민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이쪽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들이 쭈루루루 있겠지. 뭐 어떤 염기가 있든. 자, 이걸 염기 서열이라 그래. 생물들마다 그 염기 서열들이 어때? 다를 것이고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이쪽의 염기 서열을 알면 서로 정해진 애들끼리만 잡아당긴다고 했으니까 반대편의 염기 서열 알아 몰라?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가 구아닌이면은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잡아당긴다 했으니까 구아닌이면 사이토신이겠지. 그럼 여기 사이토신이면 여기 구아닌이겠지. 아데닌이면 타이민이겠지. 타이민이면 아데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의 염기 서열 알면 다른 한쪽의 염기 서열도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알겠네?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잡아당기는데 생각해봐. 얘네가 마주보면서 잡아당기는데 얘는 3중으로 잡아당겨. 근데 얘는 2중으로 잡아당겨. 누가 더 세겠어? 당연히 3중으로 잡아당긴 애가 세겠지. 근데 바깥쪽에서는 딱 버티고 있단 말이야. 왜 이래 이거? 딱 버티고 있는데 잡아당긴 힘이 다르니까 센 쪽으로 좀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센 쪽으로 조금씩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내려도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 내려가면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DNA는 이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서로 꼬여있는, 그지? 꼬여있는. 그래서 그 모습이 약간 나선 형태를 띈다 그래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를 띈다 이렇게 얘기해. 이중 나선 구조. 알겠니? 이중 나선 구조. 그 다음에 뒤에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 나오겠다만 이른바 이 염기 서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어. 미리 얘기하자면 단백질 정보가 들어있어.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DNA는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 정보를 뭐 한다? 저장한다. 유전 정보 저장. 자, 그러면 RNA는 어떻게 되느냐? 니네 간혹 공부하다 보면 이거 실수 많이 틀리더라고. DNA가 두 가닥이니까 그 중에 한 가닥이 RNA인 게 아니야. 나중에 이 DNA 중에 한 가닥으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둘 중에 한 가닥을 RNA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RNA는 RNA대로 뭐야? 그 아까 RNA에 뭐가 있었어? RNA에 뉴클레오타이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뭐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다만 RNA는 DNA와 달리 그냥 이렇게 한 가닥이 RNA 하나인 거야. 그래서 RNA는 DNA와 달리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얘기해. 단일 가닥. 그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RNA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DNA 중에 한 가닥으로부터 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 나중에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핵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RNA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 결합해서 만들어진 한 가닥으로 된 놈이다. DNA가 두 가닥인데 그 중에 한 가닥이 RNA인 게 아닙니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핵산에 대해서 얘기해봤다.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핵산의 종류 그래서 나오지. 여기 빈칸 써놔. 분자구조 이중 나선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단일 가닥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지? 당은 얘는 디옥시 리보스 얘는 그냥 리보스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기능은 뭐라고?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 이렇게 채워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고로 탄수화물이 있기는 해. 탄수화물. 뭐 그거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질에 대해서도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 생명체 구성 물질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다 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